푸틴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제국을 꿈꾸는 동안 그는 바다에서 자신의 진정한 제국을 잃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크렘린에게 발트해는 단순한 수역이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적 생명선입니다. 러시아 석유 수출의 80% 이상이 이 바다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네이토는 그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전략적 포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대 터널이 해저를 뚫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미사일이 모스크바를 조준합니다. 이 차례 고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를 사실상 내륙 코스에 가둡니다. 이 거대한 포위와 공학적 공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어둡고 차가운 물속 수면 아래에서 펼쳐지는 조용한 전쟁을 분석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재래식 군대로 수렁에 빠지자 비대칭적 방법과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하여 전쟁을 발트의 깊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림자 함대로 알려진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유지 보수도 되지 않으며 국제 추적 시스템에서 사라진 낡은 유조선들이 러시아 정보원과 함께 유령처럼 발트해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모스크바의 전술은 매우 교활했으며 유럽의 신경 중추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해저 광섬유 케이블, 데이터 라인,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위협하여 에너지 및 통신 협박으로 서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크렘린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발트해의 해저 광섬유 케이블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네이토 본부에 적색 경보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의 수도인 헬싱키와 스톡홀름은 이 하이브리드 전쟁과 끊임없이 고조되는 긴장에 단순히 선박을 보내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대신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꿀 공학적 움직임에 착수했습니다. 헬싱키 정부는 규모 면에서 충격적이고 대담한 프로젝트들을 내놓았습니다. 목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콘크리트와 강철로 유럽 본토와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헬싱키와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 사이의 발트해 아래를 지나는 거대한 철도 터널, 이른바 피네스트베이 지역 터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 투자나 두 도시 간의 지하철 노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핀란드를 섬과 같은 고리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앙 유럽의 철도망에 직접 통합시키는 지정학적 움직임입니다. 완공되면 핀란드에서 선적된 군사 및 상업 화물을 러시아 군함이나 미사일의 위협을 피해 수면 위로 나오지 않고 유럽의 심장부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러시아의 해상 봉쇄의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우회 작전입니다. 수면 위에서는 러시아 선박들이 폭풍과 싸우는 동안 터널 아래에서는 네이토의 탱크와 탄약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완전한 안전 속의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공학적 공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있습니다. 핀란드 산업연맹은 투르크와 올란드 제도를 통과하여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다리 도는 터널 노선을 건설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는 발트해의 북쪽 입구인 보트니아만을 사실상 내륙 코스로 만들어 러시아의 기동 공간을 0으로 줄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영감은 남쪽, 덴마크와 스웨덴을 잇는 공학적 경위인 외레순 다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750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2024년 2억 1,500만 유로의 수익을 올린 이 다리는 성공의 기념비이며 이 모델이 효과가 있고 위기 시에는 필수적인 물류 동맥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핀란드는 북쪽의 새로운 연결고리, 즉 보트니아만을 따라 우메오와 바사 사이를 잇는 크바르켄 연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크바르켄 연결 프로젝트는 경제 회랑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예비 경로이기도 합니다. 잠재적 분쟁 발생 시 남쪽 해로가 러시아 미사일의 위협을 받더라도 네이토는 노르웨이 항구에 도착한 탄약을 이 북쪽 경로를 통해 핀란드 전선으로 그리고 거기서 러시아 국경까지 몇 분 안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수면 위에서는 러시아 선박이 폭풍에 맞서고 네이토는 순찰을 벌이는 동안 동맹의 물류는 아래 터널 안에서 조용하고 중단 없이 손댈 수 없게 흐를 것입니다. 이러한 터널과 다리 프로젝트가 전략적 기반 시설과 물류 회복력을 만드는 동안 군사적 협공은 바다 한가운데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에서 조여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게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섬은 발트해의 바로 중심에 서 있으며 러시아의 최악의 악몽이자 탈출로를 막는 마개입니다.
고틀란드를 통제하는 세력은 남부 및 중부 발트해 전역의 항공 및 해상 교통의 절대적인 주인이 됩니다. 스웨덴이 네이토에 가입하면서 이 섬에 있는 첨단 센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해안대함 미사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러시아의 항공 및 해상 통로를 실질적인 죽음의 지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이제 스톡홀름이 칼리닝그라드에 무엇이 들어가고 나가는지, 심지어 러시아 군용 수송기가 어떤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방에서 러시아의 가장 전략적인 기지는 이제 스웨덴의 주도권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악몽은 단지 물류 병목 현상이나 증가된 경제적 비용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국 영토에 들이닥쳐 가장 핵심적인 전략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군의 냉철한 눈으로 더 넓은 관점에서 지도를 보십시오. 발트해의 이 철의 고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웨덴 군은 적진 깊숙한 곳에 군사시설과 중요 기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최대 2000km 사거리의 무기 시스템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지정학적 지진입니다. 지도를 펴고 재어보십시오. 모스크바와 스톡홀름 사이의 거리는 약 1000km입니다. 현대전에서 이 거리는 뒷마당이 아니라 최전선을 의미합니다. 스웨덴 국방부 장관 폴 윤손이 우리는 이 위협에 맞서 더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사실상 외교적 언어로 우리는 국경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모스크바의 심장부를 타격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는 전쟁의 성격과 러시아의 수백 년 된 안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냉전 기간 내내 중립 뒤에 숨어 러시아의 위협이 되지 않았던 스칸디나비아 완충지대는 이제 러시아의 심장을 겨누는 첨단 창끝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 사용되던 네이토가 우리 국경에 접근하고 있다는 크렘린의 오랜 선전은 푸틴 자신의 공격적인 정책의 결과로 끔찍한 예언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군사본부, 노브고로드의 공군기지, 모스크바 외곽의 전략 미사일 사일로는 이제 네이토의 재래식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와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서쪽 측면, 즉 전략적 기피에 대한 안전지대라는 환상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쟁의 지형은 모스크바의 문턱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우리를 전술적 패배보다 훨씬 더 큰 재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전략적 포위 작전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발트해에서 8개의 네이토 국가에 완전히 포위되었으며, 이에 대한 크렘린의 대응이 7년 만에 레닌그라드 군광구 재설치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오히려 무력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방어적 반응이고 공황 상태를 드러냅니다. 핀란드가 선봉에 선 이 북쪽의 벽을 러시아의 서쪽 전략적 기피를 0으로 만듭니다. 러시아 군사 전략가들은 한때 별개의 작전 지역으로 간주했던 발트해와 북극 전구를 이제 인접하고 상실된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이러한 움직임을 러시아를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옥죄어 사실상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표트르데제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군을 러시아의 유럽으로 향하는 창이자 현대화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이토가 통제하는 호숫가의 지역 부두, 전략적 가치를 잃은 쓸모없는 콘크리트 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항구를 떠나는 모든 선박, 모든 유조선, 모든 잠수함은 네이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푸틴은 제국의 유산을 보존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간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서방으로 향하는 관문은 이제 콘크리트로 덮인 벽에 불과합니다. 발트해의 문이 닫히고 교역로가 끊겨 숨쉴 수 없게 된 크렘린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시선을 북쪽으로, 얼음으로, 마지막 출구인 북극해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푸틴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2년 7월에 서명된 새로운 해양 교리와 2023년 3월의 외교정책 교리는 북극을 군사화하려는 러시아의 노력과 플랜 B를 찾으려는 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서였습니다. 푸틴은 북극에서 비우호적인 국가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북부의 에너지 자원을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러시아의 미래 수에즈 운하로 여겨지는 북극 항로를 통해 이 지역을 세계 무역과 연결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발트해가 막히면 북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의 네이토 가입을 러시아의 북방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계획가들에게 쓰라린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발트해와 북극 전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광대한 전군은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양쪽에서 포위되었습니다. 한때 혹한, 얼음, 험준한 지형을 러시아의 자연 방어선이었습니다. 이제 네이토의 첨단 세빙선, 위성 네트워크, 북극 전투부대는 이 자연 장벽을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덫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러시아가 북쪽으로 더 후퇴할수록 더 춥고 고립된 막다른 길로 더 깊이 내몰리게 됩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전략적 붕괴는 러시아 북방 함대의 본거지이자 핵 억제력의 심장부인 콜라 반도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모스크바는 이 지역을 건드릴 수 없는 요새, 접근 불가능한 피난처, 그리고 핵태재앙에 대비한 마지막 보험인 보르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의 새로운 물류망과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네이토의 기술적 존재감은 이 요새를 투명한 유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5년 1월 14일, 네이토는 핵심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한 발틱 센티넬 시스템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동적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북극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듣고 기록하는 거대한 감시탑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잃은 전략적 깊이를 북극에서 만회하려 할 때 네이토의 쇄빙선 전략과 디지털 눈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러시아 핵잠수함이 항구에서 엔진을 켜는 순간 그 음향 신호는 네이토의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탐지되고 분류되어 표적으로 지정됩니다. 핵 억제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위치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나토가 러시아 잠수함의 위치를 안다면 그 잠수함들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떠다니는 금속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투명 망토는 찢어졌고 가장 큰 힘이었던 비밀은 사라졌습니다. 고립되고 서방에 완전히 포위되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마지막 수단으로 중국의 북극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아마도 자국 역사상 가장 큰 지정학적 양보였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 정책 원칙은 건설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북극 인접 국가, 즉 중국을 이 지역으로 초청합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의 승리 전략이 아니라 쓰라린 항복 문서입니다. 수세기 동안 북극이 러시아 땅이라고 선언하고 자기 뒷마당에 새 한 마리 날아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크렘린은 이제 주권을 공유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푸틴은 서방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동방의 용에게 피난처를 찾고 있지만 이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물류적 움직임과 나토의 압박을 러시아를 중국의 품으로 밀어넣는 동시에 이 항로를 서방의 통제하에 두게 합니다. 러시아는 무대 위에서 여전히 강대국 역할을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무대 뒤에서는 중국의 원자재 창고, 값싼 주유소, 그리고 하위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러시아를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하여 북극 자원을 장악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러시아 제국의 꿈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붕괴되고 종속의 자리를 내주는 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핀란드의 화강암을 뚫는 터널과 스웨덴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완공되면 역사책은 이 시기를 러시아 제국이 유럽에서 이탈한 시기로 기록할 것입니다. 발트해는 나토의 호수가 되었고 북극은 나토의 벽이 되었습니다. 푸틴의 하이브리드 전쟁은 서방이 콘크리트와 강철로 구축한 이 새로운 현실에 부딪혀 끝을 맺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의 강대국이 아니라 출구가 막힌 채 자국 국경 안에 갇힌 거대한 죄수에 불과합니다. 집의 열쇠가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문턱에는 혼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포위에 맞서 핵카드를 쓸까요? 여러분 생각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